한양 인근 저작거리는 오늘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수많은 이들 속에 윤승헌 대감댁에서 심부름 나온 두 여종이 있었습니다. 한 여종은 채연이라 불렸고 다른 한 여종은 아린이라 불렸습니다. 채연은 장터 한가운데를 당당히 걸으며 상인들과 능숙하게 흥정을 벌였습니다. 그녀의 말솜씨는 달콤했고 웃음은 화려했습니다. 이 값에 팔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상인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끌었지요. 반면 아리는 장터 끝자락에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말이 적었고 눈길은 늘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짐꾼과 부딪혀 바구니에 담았던 나무를 땅에 모두 쏟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캔 나물인데. 노파는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바쁜 저자거리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린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흙 묻은 나무를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한 노인이 채연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노인,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는 관상가였습니다. 관상가는 채연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눈꼬리는 필요 이상으로 치켜 올라가 있었고 콧대는 높았으나 콧망울에는 살이 붙지 않았습니다. 광대는 얼굴의 살을 밀어내듯 도드라져 있었고 입술은 늘 다문 듯 얇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볼 때마다 눈빛의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복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상이로다. 관상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는 얼굴은 아니로되 사람을 밀어내는 상이니 복이 곁에 있어도 스스로 쫓아낼 것이로다. 채연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관상가의 시선이 이번에는 노파를 돕고 있는 아린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린은 자신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를 정성껏 털어 바구니에 담아 주었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아이고, 고마운 아가씨구나. 아린은 노파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 뒤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상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노인만은 아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채연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데없는 짓이야. 종주제에 양반 행세라도 하려는 건가. 그녀는 아린을 한번 흘겨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관상가는 아린이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게. 예, 저를 아십니까, 어르신. 노인은 아린의 얼굴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이마와 눈썹 사이 명궁은 맑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광대와 코는 조화를 이루며 제 몫을 하고 있었고 눈과 입은 지나치게 튀지 않아 욕심을 숨길 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허허, 기막힌 상의로구나. 관상가는 감탄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올 곳은 나오고 들어갈 곳은 들어간 얼굴이로다. 이마, 광대, 코, 턱의 기운이 서로 다투지 않으니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꾸밈으로 얻는 복이 아니라 사람과 세월을 견디며 커지는 여인의 관상이로다. 두고 보시게 머지않아 그대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이니. 아린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관상가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두 여종은 저자거리를 빠져나와 윤승헌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채연은 앞서 걸으며 아린을 힐끗힐끗 뒤돌아보았습니다. 관상가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복이 머무는 관상이라니. 저런 조용한 것이 나보다 나은 상이라니. 채연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심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은 그저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관상가의 말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여종일 뿐인데 무슨 운명이 바뀐다는 말씀이신지. 윤대감 댁의 대문이 보였습니다. 채연은 먼저 안으로 들어가며 아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린은 조용히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여인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윤승헌 대감의 사랑채의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과거 시험 답안이 뛰어나 화제가 되었던 젊은 선비, 바로 강도윤이었습니다. 허허, 소문으로만 듣던 강도윤이 바로 자네로군. 과연 눈빛이 살아있어. 과찬이십니다, 대감마님. 그저 부르심에 송구할 따름입니다. 도윤은 낡고 해진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인재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비범함을 직접 확인하고자 가난한 선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묵게 했던 것입니다.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분이 바로 조선의 호랑이라 불리는 윤승헌 대감이시구나. 내 평생의 운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지도 모른다. 윤대감은 그의 당당한 기계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가장 좋은 차를 내어오너라. 아린에게 직접 내오라 이르라. 잠시 후 아린이 조심스럽게 차를 담은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예를 다해 차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차를 내려놓고 고개를 드는 순간 아린과 도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맑고 깊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듯한 눈빛. 그리고 가난에 굴하지 않는 고든 기계. 아린의 가슴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관상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도윤 또한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를 건네는 여종의 얼굴이 어느 양반대 교수보다도 더 맑고 고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비우는 것이 아닌 마치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영한 눈빛. 아린이 물러나려는 순간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채연이 또 다른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린보다 한 발 앞서 말을 건넸습니다. 나리, 이 과일은 오늘 아침 장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사옵니다. 채연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웃음은 화려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윤대감의 시선은 조용히 두 여종을 오갔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채연은 스스로 앞섰다고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말로 존재를 드러냈고 한 사람은 행동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도윤이 대감댁에서 묵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윤대감은 도윤의 학문과 기계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그릇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복의 강도윤. 내 자네에게 한 가지 과제를 줄 터이니 분부하옵소서. 대감마님. 이 집안에서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의 불만을 잠재워 보게나.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수많은 종들과 하인들, 그리고 드나드는 손님들까지 모두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운단 말인가. 도윤은 난감한 표정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불만을 해결하려면 권한이 필요한데 나는 그저 빈객일 뿐인데. 마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도윤에게 채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날이 무슨 걱정이 그리 깊으십니까? 대감께서 어려운 과제를 내리셨소. 채연은 재빠르게 조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모아 대감마님의 은혜를 일러주고 불만을 품은 자들을 따로 달래면 되옵니다. 허나 그것이 진정 불만을 잠재우는 길이겠소. 채연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과 소문으로 사람을 움직이는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해질역 우물가에서 도윤은 우연히 아린과 마주쳤습니다. 아린은 조용히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불만을 해결하려 들면 싸움이 되옵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먼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아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종들 사이로 움직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비는 우리 집안일에 참견하려 드는구나. 조심해야 해. 채연은 아린이 도윤을 돕는 것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질투심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린의 말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하루 종일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종들과 하인, 심지어 문전의 백성들까지 그는 그저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날이 안채 마님께서 저희를 너무 혹독히 대하십니다. 그래,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소. 도윤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그들의 말을 종이에 기록했습니다. 채연은 중간중간 사람들을 모아 도윤을 폄하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저 선비가 뭘 안다고. 그저 듣기만 하면 뭐가 해결되겠어.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불만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늘 투덜대던 종들도 늘 다투던 하인들도 모두 잠잠했습니다. 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채연의 말을 듣고도 도윤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대감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허허, 어젯밤 집안이 참으로 조용했네. 자네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그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대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채연이 퍼뜨린 소문도, 아린이 건넨 조언도 흥미롭구나. 채연 곁에는 말이 남고 아린의 자리에는 사람이 남는구나. 대감의 말에 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들이 모두 들통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건 우연일 뿐입니다.
저 아린이가 무슨 대단한 것을 했다고. 채연은 자신을 합리화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관상가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윤대감은 도윤과 아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둘은 함께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구나. 용과 봉황이 서로를 알아보는도다. 그날 저녁 안주인과 딸 세경이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대감,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천한 여종이 감히 집안일에 참견하다니. 그 아린이라는 것이 요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 순진한 선비를 홀린 것이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이미 채연과 손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채연은 교묘하게 안주인과 딸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마님, 저 아린이가 이대로 나리의 총애를 받으면 저희 모두 밀려날 것입니다. 세경 또한 채연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런 것이 설치도록 두면 안 돼요. 윤대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소. 그대들이 아린을 믿지 못한다면 마지막 시험을 내리겠소. 무슨 시험이옵니까? 아린과 강도윤에게 과제를 주겠소. 아무 꾸밈 없이 그대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라고 말이오. 천한 것이 우리 마음을 어찌 움직이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실패한다면 내 그대들의 말을 듣겠소. 하나 성공한다면 그때는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나의 명을 따라야 할 것이오. 안주인과 세경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저들이 이길 수 없어. 내가 반드시 막아낼 테니. 그날 밤 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라는 대감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린이가 이번에도 성공하면 어쩌지? 그럼 나는 완전히 밀려나는 건가? 새벽이 되자 채연은 저자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꾼을 찾아갔습니다. 나리, 제게 큰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슨 부탁인가? 오늘 밤 어느 댁에서 양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야기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들 앞에서 내가 천한 놀이꾼인데 어찌 그런 자리에 서겠소? 채연은 품속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정도라면야. 채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이야기로 안주인과 세경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도윤과 아린은 별채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주인과 아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리, 혹시 전기수라는 분들을 아시옵니까? 저자거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말이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야기의 힘이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아린의 눈빛이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자기 말만 하다가 관계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도윤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라면 안주인과 아씨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소.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채연이 데려온 화려한 이야기꾼이 먼저 별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연은 안주인과 세경 곁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마님,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야기꾼이옵니다. 저 아린이와는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 기대가 되는구나. 이야기꾼은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는 웃긴 이야기와 신기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한순간의 즐거움이었을 뿐 마음에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윽고 도윤과 아린이 준비한 이야기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채연은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이미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무슨 이야기를 듣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대감의 눈빛이 채연을 향했고 그녀는 할 수 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채연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런 시시한 이야기로 뭘 하겠다고. 나는 이미 이겼어.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영감은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잘났다. 아들은 자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늘 자기 말만 했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겼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안주인과 세경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마을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으니 도와주면 어떨까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요? 내 할 일이나 하겠소.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께서 외로워하시는 것 같으니 찾아뵈면 어떨까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쁜 걸 모르오? 나중에 하겠소. 안주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멀어져 갔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기 말만 하고 살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아들은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세경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안주인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고 크게 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묵직했습니다. 채연의 화려한 이야기는 금방 잊혔지만 아린의 담담한 이야기는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윤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니라. 안주인과 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 속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흔든 것은 재주가 아니라 태도였느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었느니라. 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행랑아범이 들어와 대감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채연이 이야기꾼에게 돈을 주고 사람들을 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며칠간 채연이 아린을 방해하고 소문을 퍼뜨렸던 일들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채연, 이게 사실이냐? 채연은 땅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진심을 보여야 하는 법이거늘. 너는 오히려 꾀를 부렸구나. 대감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안주인과 세경도 더 이상 채연을 두둔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채연은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발악했습니다. 아린이가 잘난 척한 것뿐이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최종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아린의 천한 신분 문서를 폐기하고 내 수양딸로 삼겠노라. 그리고 강도윤, 자네에게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할 뜻이 있느냐? 도윤은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그 크나큰 은혜에 평생을 바쳐 갚겠사옵니다. 아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깊은 후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아린의 노비 문서가 촛불에 태워졌습니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문서는 아린을 얽매었던 굴레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오늘부터 나의 딸 윤아린이니라. 관아에서도 아린의 이름이 윤대감의 호적에 정식으로 올랐습니다. 채연은 여전히 여종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아린의 혼례 준비를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아린의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채연의 귓가에 관상가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복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그제야 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복을 쫓아다녔지만 복은 결코 자신의 곁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반면 아린은 복을 쫓지 않았지만 복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사람을 밀어내고 나만 앞서려 했구나. 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조정에 나아가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말을 듣는 관리로 유명해졌습니다. 저 어른은 우리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시는구나. 아린은 그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조언자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도윤의 모든 결정에는 아린의 지혜가 스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슬이 좋기로 한양에서 소문났습니다. 반면 채연은 여전히 윤대감 댁의 여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처럼 화려하게 말하고 웃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채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채연은 날이 갈수록 외로워졌습니다.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관상가의 말이 맞았어. 복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는 상이라니. 그녀는 쓸쓸함 속에서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옛날 윤대감 댁에 두 여종이 있었다지. 그래, 한 사람은 화려했고 한 사람은 조용했다더군. 들었네. 화려했던 여인은 복을 쫓아다녔지만 끝내 잡지 못했고 조용했던 여인은 복이 스스로 찾아왔다더군. 한 사람은 말을 많이 했고 한 사람은 행동을 많이 했지. 결국 사람들 곁에 남은 것은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네. 저자거리 어귀에서 늙은 관상가가 다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복이 머무는 얼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후세의 길이 전해졌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고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교훈과 함께 복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문다고 말이지요. 채연은 복을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잃었고 아리는 덕을 쌓았기에 복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말보다 진실한 행동이,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보다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 결국 복을 부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